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던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업종에서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현재 우리 증시에서 주식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1.4% 나란히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2% 넘게 급등하는 장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동시효과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1.7%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3.5%, 신한지주와 KB금융이 나란히 2% 중반대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5% 상승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업계가 지난 1월에 전 세계 수주량의 한 57% 가까이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주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STX가 대우건설 매수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려오면서 이게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3%, 현대모비스도 1.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LG화학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적습니다. 0.5%에서 0.7%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는 2.1%와 3.5% 급등하고 있습니다. LG가 0.3%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KTNG가 2% 넘게 급락을 하다가 지금 급락분을 어느 정도 줄여놨습니다.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NHN이 3%대, 외환은행 역시 3.1%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와 하나금융지주,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나란히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와 S-오일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SK 브로드밴드 이렇게 시총 1, 2, 3위가 나란히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1.5%또 하락하고 있네요. 태웅이 0.3% 오르고 있는 반면에 메가스터디와 동선은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0.9%, 소지푸신 소재 2.2%, TJO 쇼핑이 1.1%, 성광밴드가 1.5% 오르고 있고요. 태광은 현재 보합권입니다. 네오이스 게임즈가 4.4% 급등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에는 1.7% 오르고 있고요. KDC, 3D주의 대량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10.6% 급등하면서 3D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2.8% 오르고 있고요. 에이스 디지텍이 1.8% 오르고 있는 반면에 지금 멜파스는 1.5% 조정을 받고 있고요. 성우하이텍은 보합권, 위메이드는 0.7% 오르고 있습니다. KH바텍이 3.6% 오르고 있고요. 평산이 2%대, 루멘스 역시 2%대의 상승세를 걷고 있고요. CJ인터넷이 3.4%, 덕산하이메탈이 5.6% 오르면서 오늘 LED 관련주들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쪽이 더 상황이 좋습니다. 대형주들이 최근 들어서 낙폭이 컸는데요. 외국 기관들이 많이 국내 시장에서 이 대형주들을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종가상으로 살펴봐도 코스피 쪽은 한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 쪽도 1.4%. 이 정도면 좀 견조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162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재할인율을 인상하겠다고 전한 소식이 향후에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되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요. 이것이 투자 심리를 크게 호전시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수급이 개선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2.08% 상승한 162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흘 만에 크게 반등하면서 510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512포인트 정도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급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중에 한 2,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라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기관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외국인들은 벌써 5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2,297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관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2,27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5,116억 원가량의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경쟁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은 꾸준히 더 나오고 있고요. 후반부에도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는데요. 외국인이 73억 원, 기관이 215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고요. 개인은 36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과 함께 선물을 꾸준히 매수를 했고 이게 또 베이시스 개선을 불러왔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주식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왔고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한 48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한 걸로 현재 4,8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죠? 현재 이 정도 주식을 순매수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종에서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강세를 보였나요? 네, 오늘은 비교적 대형주가 강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전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동시호가 상황에서 살펴봤듯이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군에 속한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과 은행, 증권 등 금융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 이상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운수장비업종도 2% 상승했고요. 그 밖에 전기, 전자업종, 건설업종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보겠습니다. 두바이 루머로 지난 주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은행주가 오늘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주 두바이 홀딩스가 조만간 파산을 선언할 것이라는 미확인 루머에 따른 주가 하락분을 오늘 고스란히 만회한 건데요. 두바이 홀딩스의 파산 루머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설사 파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금융이 3% 급등하면서 13,7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 밖에 신한지주와 KB금융 역시 2%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은 조선해운주가 대규모 수주와 인수합병 우려 등을 해소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TX가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히자 지난주 인수설과 함께 현금 유동성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던 STX 조선해양의 주가가 오늘 4%나 급등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일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소낭골과 16만 톤급 원유 운반선 5척과 관련해 4천억 원의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현대미포조선 역시 투자 자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4% 이상 급등했습니다.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을 따내기 위한 수주전이 본격 개시됐다는 소식에 철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현대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대표단은 다음 달 2일 발주되는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수주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세명전기와 데아티아이가 오늘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사면철강과 리노스 역시 10% 이상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한 이후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한 엠빅스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들의 흐름도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전 업종에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 한 5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순매수한 걸로 현재 화면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50 지수가 오늘 한 2.1% 정도 급등하면서 코스피 평균 지수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조선선제가 CS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되면서 지난 19일 재상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급등하면서 2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전기 오토바이의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소형 오토바이의 핵심 모터를 생산하는 SPG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스쿠터를 생산하는 S&T 모터스 역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네,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잠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도 많이 급락했지만 일본 시장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데 일본 증시가 급등하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 증시도 함께 개장을 했는데 그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전장을 3% 이상 급등하면서 마쳤고요. 오후 들어서도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2.74% 상승한 1,400포인트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됐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중국 상위종합지수가 현재 다시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0.05%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춘절 연휴 휴장 이후 거래를 재개한 중국 증시는 지난주 런민은행의 추가 지준율 인상 발표에 소폭 하락하거나 또 소폭 상승하는 듯한 이런 등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재할인율 인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주변국 시장이 침착하게 움직이면서 낙폭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콩 증시 역시 강한 모습인데요. 공상은행이 2% 이상 상승하는 등 본토 은행주들이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만 증시는 수출주를 중심으로 오늘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환율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9원 40전 내린 1,151원에 첫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달러 강세가 주춤하면서 원자재 가격, 각종 상품 가격들이 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화가 또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현재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환율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키우면서 1,150원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원 40전 하락한 1,151원에 출발한 뒤에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정유사들의 결제 수요로 1,150원대 초반에서 등락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급증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급등했고 또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역외 시장에서 매물이 출회되자 이후의 환율은 1,14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재할인율 인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지만 미국발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됐고요. 또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환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원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3원 40전 급락한 1,147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끝났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금 상승폭을 좀 늘렸네요. 코스피가 2%대에 오르면서 1,627포인트를 찍었고요. 코스닥은 1.5% 급등했습니다. 51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장 자세한 소식 현대증권 홍수연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날부터 오늘 우리 증시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시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1630선에 근접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재할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준은 재할인율 인상이 통화정책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1월 CPI가 인플레가 억제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주며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상승으로 글로벌 출구 전략의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급등세로 출발해 단숨에 1630선에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 조치가 향후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현선물 시장에서 이어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33.2포인트 상승한 1627.1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에 1등 공신 역할을 했고 기관도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며 510선을 넘어섰습니다. 개인의 매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맞서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7.86포인트 오른 512.25로 마감됐습니다. 평상과 다음 유니슨, CJ 인터넷 등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선현물에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기관까지 힘을 많이 보태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네, 미국 증시의 반등 소식과 함께 외국인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이 시각 현재 2,500억 원가량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2,300계약이 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악재가 상존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상승에서 보듯이 이런 상황을 글로벌 긴축 우려의 시각보다는 경기 개선에 따른 중국과 미국의 시장 정상화 차원으로 해석해 볼 때 추가적인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상 글로벌 악재 이후 신흥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신흥 지역의 시장 복원력이 가장 빨랐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아시안 신흥시장 지역 내 펀드 내 편입 비중이 높은 우리 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선을 미국 쪽으로 돌려서요. 미국에서는 이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긴축 부담이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이번 주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한번 분석 부탁드리죠.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경기 지표 호전과 기업 실적 개선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우리 증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스 사태에 대한 우려도 미국 증시는 진정된 모습을 보였고 연준의 재할인율 인상 역시 출구 전략에 대한 발표에도 시장 심리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지난 2주간의 상승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혼조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주택시장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지표 혼조는 이번 주 미국 증시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국의 출구 전략 진행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증시 역시 이것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들은요. 23일 2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 24일에는 1월 신규 주택 매매, 25일에는 1월 내구재 주문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2월 주택가격지수, 26일에는 1월 기존 주택 매매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들 썩 낙관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재할인율 인상을 기준금리 인상과 연결짓지 않으려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중반에 벤 버냉키 FRB 의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경제 보고서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잘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재할인율 인상으로 급락한 아시아 증시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고 우리 증시도 이에 화답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재할인율 인상이 경기 회복에 따른 자신감 확인과 연준의 대출 창구를 정상화시키는 수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후반 지수 급락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의 반등 시도는 이번 주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잘 살피며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재할인율 인상에 따른 시장 변수와 달러와의 흐름, 특히 미국 국제 수익률의 흐름을 통해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위축 가능성 등을 살피며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즉석식품의 범위 제한을 없애 보다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화장품 속 유해 성분 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2010년 규제 개혁 과제 10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식품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식품 범위에 제한이 사라져 이유식이나 환자식 같은 특수용도 식품을 보다 신선한 상태의 즉석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화장품에 쓸 수 없는 포름알데히드 등 성분의 허용 기준치가 마련되고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부작용 등 유해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안전성 정보 수집 절차가 구축됩니다. 자세한 규제 개혁 과제의 내용은 식약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351만 3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5년 연속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 지속과 자동차 내수 부양 정책에 따른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48.3% 급등한 1,379만 1,000대를 기록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비중으로는 중국이 22.5%, 우리나라는 5.7% 규모입니다. 3년간 1위를 달렸던 일본은 내수, 수출루 부진으로 31.4% 감소한 793만 5천 대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34.3% 줄어든 569만 7천 대를, 독일은 13.8% 줄어든 520만 6천 대를 생산해 전년도와 같은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제35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매월 직접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들의 졸업식 뒤풀이 모습은 충격적이지만 아이들만 나무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해 집권 3년 차에 근무 자세에 긴장이 풀릴 수 있고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기업의 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1,506조 4,8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5.6%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민간기업 부채는 직전 1년간 명목 국내 총생산의 1.5배로 전년도 같은 시기에 1.39배보다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정부의 보호 조치가 머지않아 해제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비우량 기업들은 이자 부담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은행은 민간기업들이 부채 이상의 규모를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 등으로 갖고 있다며 부채가 많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스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증시가 오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지만 앞으로의 모습이 조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